인간들의 마음속에 전염되어 있는 음모의 바이러스가 천국의 질서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지. 즉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그러한 바이러스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때문에 지구의 인간 사회에서 각종 약탈과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고 자기 혼자만 남보다 행복해지고 우위에 서려는 이기심이 팽배해지는데 우주 반란자들이 쳐놓은 음모의 덫에 단단히 걸려든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음모의 덫에 걸려든 이기심과 탐욕만 바꾸어 먹고 함께 노력해서 함께 행복해지려는 마음만 되찾는다면 금세 지구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구를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발견한 셈인데, 즉 마음 바꾸어 먹기 운동이지. 인간의 행복이란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창조하며 마음만 바뀌면 행복과 불행도 바뀐다는 사실을 지구 인류들이 깨닫기를 소망할 뿐이다. 장차 지구에 큰 빛이 나타나면 마음 바꿔먹기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마음 바꿔먹기 운동 중에서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홍익인간 정신으로 바꾸어 먹는 것이 시급하지. 인류의 삶은 혼자 잘 살기 위해 발버둥칠수록 불행의 함정에 빠져들고 서로를 위해 노력할수록 행복의 동산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할 거야.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야말로 우주 섭리의 핵심적인 원리이지. 이타심의 핵심은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보다 서로의 힘을 모아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화합과 협동과 조화의 원칙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똑똑한 지적이야. 이타심이라고 하여 맹목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실천은 의미가 없어. 서로를 위한 공동의 목표의식이 없는 맹목적인 이타심은 쓸모없는 도구이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고차원 문명 세계를 창조한 비결은 조화로운 이타심과 화목정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에게 밝히고 싶구나. 그리고 우주의 영험한 힘은 인류에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땅을 스스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자체가 위대한 창조의 힘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 결국 지구 인류들도 언제까지나 음모의 손길에서 놀아나며 타락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지는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마음을 돌이켜 축복의 땅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바는 바로 그 마음 바꿔먹기 운동의 선봉에 설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이제 충분히 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지? 금수가 아니라면 산타르시안의 높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수 없겠지요. 저는 충분히 깨닫고 높은 뜻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실천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수림이야. 이런 대화를 마친 후 초시는 선실에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것을 작동시켰다.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영상화면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영상화면은 어찌나 큰지 우주의 허공에 신기루가 나타난 것처럼 거대하게 보였다. 이제까지 우리가 타고 있던 UFO의 선실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주의 허공에 가상 공간이 하나 생겨나면서 그 가상 공간에 처음 보는 배경의 실물 화면들이 커다랗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 장치의 이름은 포스머스였고 4차원 영상을 나타나게 하는 330수 스타급 영물이었다. 포스머스 4차원 영상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니터가 별도로 딸려있지 않는 가상공간 영상 시스템이었다. 이 장치를 가동시키면 눈앞의 허공에 가상화면이 나타나고 그 가상화면에 실물 같은 영상들이 나타났다. 가상화면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손바닥처럼 작게 볼 수도 있었고 우주 공간처럼 무한대의 크기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었다. 즉 UFO 선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하늘과 땅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무한대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포스머스 4차원 영상장치의 특징이었다. 포스머스 가상화면에 나타난 영상 정보들은 원격으로 전송되어 오기도 하고 시스템 자체 내에 저장된 자료들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차원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초시가 틀어준 포스머스 첫 화면에는 살벌하게 이를 데 없는 전쟁 장면들이 실제처럼 나타나고 있었다. 요란한 총소리도 들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칼부림과 애처롭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들이 난무하는 장면이었다. 그만한 또래의 젊은 병사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마을과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처절한 현장의 영상 장면이 UFO의 선실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잠시 동안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다가 겨우 말문을 열고 초 씨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저 무섭고 끔찍한 전쟁 장면이 갑자기 영화의 화면처럼 우주의 허공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샤르별 사람들이 만들어서 즐겨보고 있는 전쟁 영화의 장면인가요? 그러자 초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영화는 무슨 영화겠니? 평화로운 우리들 세상에서 저런 끔찍한 영화를 만들어서 즐겨볼 만큼 폭력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 화면은 다름 아닌 지구의 지상에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의 실제 장면이란다. 너는 지금 지구의 지상에서 발발한 전쟁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니? 지구에서 발발한 전쟁이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내전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장면을 구경한 적은 없지만요. 그럼 지금 저 장면이 자기 나라의 국민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이란 뜻인가요? 그렇다. 자기 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전쟁의 실제 장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주의 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인가요? 저 영상 장면은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찰용 UFO를 통해서 전송해오는 지구의 사진들이란다. 우리들은 정찰용 UFO의 활동을 통해 지구의 지상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손바닥처럼 관찰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지. 그 보관된 자료를 지금 전송받고 있는 중이란다. 그렇지만 왜 하필 지구의 가장 아픈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지구의 실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지구의 아픈 모습을 제가 확인하여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저는 이미 지구 인류들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면서 슬픔에 잠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의 자극을 더욱 크게 하여 내가 실천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란다. 제가 지구 인류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라도 있나요? 마음 바꾸어 먹기 운동의 선봉이 되고 지구의 파수꾼 코디우커스 운동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하리, 너의 영성을 끊임없이 상승시켜서 반드시 큰 빛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는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구 최후의 날, 큰 빛이 우주 반란 세력을 일거에 물리치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여야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할 것이다. 내 말 명심하겠느냐? 나의 산타르시안 샤르초시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UFO 선실의 영상화면은 끔찍한 전쟁 장면이 바뀌고 지상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지구상의 다양한 장면들을 바꿔가며 4차원 영상화면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UFO 정찰기가 촬영해서 보내오는 코스모스 영상화면에는 지구상의 아름다운 생태계의 모습들도 보이고 사막의 모습들도 보이고 깊은 밀림의 장면들도 보였다. 지구의 사방 곳곳에서 지구의 인류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도 보였다. 내가 초시와 함께 UFO를 타고 구경했던 반문명 사회의 세상들과 현대 문명이 펼쳐지는 세상들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파노라마 현상의 4차원 영상화면을 코스모스 장치를 통해 보여주기 시작했다. UFO 정찰기가 찍어서 보내오는 영상 정보들은 실물처럼 정확했다. 숲속에서 뛰노는 작은 동물들의 모습이며 풀숲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들꽃들이며 물속에서 헤엄치고 노는 물고기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어 왔다. 심지어는 땅속의 지하자원들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라든가 바닷속 심해의 생태 환경들까지도 생생한 화면으로 전달되어 왔다. 그만큼 초광속 전자눈이 장착되어 있는 정찰용 UFO는 지구의 하늘에서 위성처럼 움직이며 지상과 지하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구를 정찰하는 UFO에서 보내오는 영상사진들을 보는 것은 한편의 우주 드라마를 보는 듯 실감이 나고 환상적이었다. 정찰용 UFO의 사진들을 구경하면서 초시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UFO 정찰기의 영상 정보는 지구상의 동서남북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에 전달되어 오고 있는 느낌인데 얼마나 많은 숫자의 UFO 정찰기가 지구의 상공에 끼워져 있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초시는 지구의 상공에 많은 수의 UFO 정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하나뿐이지만 순간이동을 하며 영상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초시는 UFO 정찰기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요한 공간마다 존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샤르벨의 인류들은 우주 공간의 모든 일을 손바닥처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당신들은 우주의 내용을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주의 파수꾼이며 우주의 정복자들인 우리들은 우주의 현실을 손바닥처럼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우리들은 천지 창조주의 심부름꾼들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니까. 뿐만 아니고 풍부한 우주 정보는 우리들 세계의 인류들에게 풍부한 정신세계를 길러줄 뿐 아니라 영적이고 사상적이며 철학적인 역량들을 높여주고 있단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주의 주인공들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단다. 초시는 지구가 아닌 우주의 다른 세계에서 보내오는 영상사진들도 보여주었다. 포스머스의 영상 채널만 바꾸면 우주의 다른 세상에서 탐사를 벌이고 있는 정찰 UFO들과 연결되어 다양한 우주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포스머스 화면은 먼 곳의 공간이 눈앞의 가상 공간에 투영해서 나타나는 현상 같았다. 다른 세상의 공간을 비롯해서 과거의 공간과 미래의 공간들이 자유롭게 이동해와서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 같았다. 포스머스 영상 시스템을 구경한 후 우주의 별잔치를 구경했다. UFO 선실의 별들의 잔치를 구경할 수 있는 IF 프로그램이 있었다. IF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UFO의 천정이 투명해지며 밤하늘의 현상처럼 변하면서 우주에 떠있는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거리며 나타났다. 지상에서 밤하늘을 구경하는 효과와 똑같았다. IF 프로그램은 밤하늘을 재현하는 스펙트럼 장치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맑은 날 지상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우주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금세 쏟아질 듯 영롱하게 떠있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듯 IF 프로그램은 밤하늘 별잔치를 구경하는 효과와 동일했다. IF 프로그램은 멀리 떠있는 별을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 바라볼 수도 있었고 멀고 먼 우주 공간에서 반짝이는 성단들의 모습도 또렷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만큼 IF 프로그램은 우주의 가시거리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웠다. 우주의 별들은 저마다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붉게 빛나는 별, 푸르게 빛나는 별, 흰색으로 빛나는 별 등 다양하기만 했다. 어떤 별은 수처럼 검게 타서 빛조차 바라지 않고 어떤 별은 구름처럼 뭉쳐져 무지개 같은 색깔을 나타내기도 했다. 초광속 전자눈으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IF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 별빛도 추적해서 가까운 땅처럼 탐사할 수 있었다. 어떻게 되었든 우주의 별들은 천태만상의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별빛이 다르다는 것은 별들마다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가시광선으로 빛나는 별들만 바라볼 수 있지만 IF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는 별들은 가시 외의 광선으로 빛나는 별들도 바라볼 수 있었다. IF 프로그램은 다차원 스펙트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우주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차원 스펙트럼 시스템을 통해 평소에 바라볼 수 없었던 별을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가시광선의 별빛도 아름답지만 가시외 광선의 별들도 더욱 신비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시외의 광선으로 빛나는 별들에는 현실의 세계와 똑같은 물질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지 의문이었다. 초시와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때 우주에는 보이는 현상만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새롭게 느껴졌다. 저렇게 다양한 별빛으로 빛나는 세상에서 나는 하필 왜 지구라는 별을 선택해서 태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내 영혼은 전생에 다른 빛으로 빛나는 별에서도 태어나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스쳐갔다.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초시와 이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샤르초시님, 천태만상으로 빛나는 별빛들을 바라보니 뜻밖의 시 한 편이 머릿속에 스케치되어 떠올라요. 그래서 나는 불현듯 머릿속에 스케치되어 떠오른 시 한 편을 초시 앞에서 읊어나갔다. 내가 읊은 시의 내용을 듣고 초시가 이렇게 말했다. 우주의 별빛들을 바라보며 이 자리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시상들이니 저는 사실 밤하늘에 별빛들을 바라볼 때마다 영롱한 별빛 속으로 언제나 제 영혼이 빠져들곤 했어요. 그때마다 가끔씩 제 영혼은 전생에 어느 별을 떠돌다 지구에 찾아왔을까? 내 영혼이 사후에 찾아갈 고향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IF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에서 더욱 천태만상으로 빛나는 별빛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동안의 느낌까지 포함해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시의 구절들입니다. 조금 유치하게 들리셨나요?
아니야. 결코 유치하지 않은 아름다운 시야. 우리 샤르별의 인류들은 시와 노래를 좋아한단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하리가 읊어주는 시를 듣고 있노라니 금세 마음이 슬퍼졌어.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시의 내용이야. 시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떠오르는 우주의 영감이기도 하지. 그만큼 우리 하리가 아름다운 시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란 증거이기도 하겠지. 앞으로도 좋은 시를 많이 써서 지구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선물하도록 해라. 시의 내용처럼 지구 인류들 누구에게나 호의적인 감정을 품으며 살도록 해라. 진정으로 내 시를 칭찬해주고 싶다. 그리고 초시는 금세 UFO 선실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더니 나의 시를 음악으로 표현해 주었다. 잔잔한 우주선류를 타고 나의 시가 음악의 내용으로 변해서 UFO 선실에 울려 퍼지자 영혼을 자극하는 느낌이 전달되어 오기 시작했다. 초시는 그 음악에 심취되며 잠시 무화경지의 산매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초시의 설명대로 샤르벨의 인류들은 우주적인 감각으로 시와 음악을 즐기는 존재들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외에도 초시는 UFO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과 고차원 문명 세계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것저것 보여주며 체험하게 했다. 단편적인 체험들이긴 했지만 과연 샤르벨의 인류들은 고차원 문명 세계의 주인공들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는 샤르벨 인류들의 웅비한 꿈이 부럽게 느껴졌다. 이런 꿈같이 느껴지는 우주 산책을 마친 후 초시는 UFO 비행체를 다시 조종하여 지구의 지상으로 내려왔다. 아름다운 자연의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곳을 찾아가 초시와 며칠을 더 지내면서 모처럼 평안한 망중한을 즐길 수 있었다. 초시와 그렇게 여러 날을 함께 지내며 미럴 여행을 즐긴 후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헤어지면서 다음에 만날 장소와 시간을 일러주며 몇 점의 우주 문자를 써주기도 했다. 우주의 기호처럼 생긴 문자들인데 붓글씨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한 필체로 써주는 우주 문자들이었다. 그 우주 문자에서는 우주 파동이 발생하고 파브시 에너지 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 우주정신 세계 수련법을 실천하는데 유익하다고 했다. 헤어질 때 우스시어가 담긴 주머니와 작은 흙 피라미드도 잊지 않고 챙겨왔다. 초시와 헤어진 후로 1년간은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초시와 헤어진 후 갈 데가 없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던 옛날 성인의 독백처럼 나도 마찬가지의 처지였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산으로 들어갔다. 소나무가 무성하고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장소였다. 소나무가 우거진 산속에서 1년 동안 지내며 초시가 일러준 대로 우주정신 세계를 수련했다. 쌀이나 밥이 없어도 먹을 것은 걱정이 없었다. 밥 대신 솔잎을 씹으며 생활했기 때문이다. 초시에게 얻어온 작은 피라미드에 물을 넣어두고 피라미드 물을 만들어 마시고 솔잎만 씹으며 생활해도 전혀 배고픈 증세를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몸은 더 강건해지고 정신은 맑아졌다. 추워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고 더워도 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몸은 비호처럼 날쌔져서 가파른 산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기도 했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다. 예전에는 조금만 높은 산을 올라가도 숨이 헉헉 차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일은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던 몸이었다. 우주정신 세계 수련과 손입 식이요법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깊은 산에서 홀로 밤을 지새울 때 어둠 속에서도 불을 켤 수 없어 매우 고독하고 울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때는 초시가 써준 우주 문자를 바라보았다. 우주 문자에서는 보라색의 야광빛이 빛나고 있어서 마치 초시의 분신을 대하는 듯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다. 때로는 정신을 집중해서 야광으로 빛나는 우주 문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초자연 현상을 체험할 때도 있었다. 초시의 말대로 우주 문자에서는 정신을 다스리는 우주 파동이 작동하는 것 같았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수시어는 아껴두었다가 위급할 때만 사용했다. UFO 선실에서 얻어 입고 온 외계의 의상은 쉽게 닳거나 낡아지지 않아서 1년 동안 입고 지내는데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예전에 입었던 낡은 옷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고 있었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몇 권의 책도 보물처럼 잘 간직했다. 어려울 때 운명을 함께했던 분신과 같은 소지품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 없었다. 산에서의 은둔 생활은 고독했지만 대화의 상대는 많았다. 우주 파동으로 들려오는 자연의 생명체들과 우주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수백 년 묵은 소나무와 대화도 가능했고 풀숲에 숨어서 피어있는 들꽃과도 대화가 가능했다. 나뭇가지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작은 새들과도 대화를 이어갔고 썩은 나무에서 기생하고 있는 벌레들과도 대화가 가능했다. 살아있는 존재들과는 무엇이나 우주 파동의 대화가 가능했다. 자연의 생명 세계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은 우주와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무엇도 우주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존재들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우주 파동의 영적 대화는 나의 정신 세계를 무한하게 성숙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이 흐른 후 초시는 약속대로 1년 후에 찾아왔다. 솔밭에 앉아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을 때 불쑥 초록색의 물체가 눈앞에 나타나더니 그 속에서 초시가 내렸다. 초시는 나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포옹해주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미 바닥났던 우수시어도 하나 입속에 넣어주고 규시아 향료수도 한 잔 따라서 마시게 했다. 금세 몸속이 화한 기운으로 채워지며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초시는 나와 함께 찾아갈 다음의 목적지가 외계 존재들이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적기지라고 설명해 주었다. 깊은 바닷속 지하 도시에 만들어져 있는 해적기지를 방문하는 일이 다음 목표이며 초시와 함께하는 일정이었던 것이다. 해적기지 지하 도시에는 외계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고차원 문명 세계의 실체들이 꿈처럼 존재하고 있다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